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사 진행을 맡은 최강기입니다. 이번 주 커버 스토리 백두산으로 간 까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하나의 뉴스를 집중해서 깊이 있게 분석해드리죠. 뉴스콕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 커버 스토리에 얽힌 이야기를 전해드릴 텐데요. 시사인의 한반도 문제 전문 기자죠. 남문희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늘 시사인사의 고정 게스트들 나오셨습니다. 자기부터 손을 드네요. 네, 저도 같이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윤선 에디터부터 소개하려고 했더니, 진정한 고정의 자리를 진작부터 꿰차고 싶었던, 네. 야욕이 있는. 네. 야욕이 있는 꼼꼼한 기자, 김현희 기자 함께 해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사인사를 도맡아고 있는 마타리 윤은선 에디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커버 스토리 백두산으로 간 까닭. 저 표지를 한 번 더 들어서 표지가- 보여주세요. 저 그 사진이 엄청나요. 심상치 않아요. 저는 진짜. 딱 보자마자 저거는 네. 100% 합성일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합성이 그러니까요. 아니라는 게 정말 네, 네, 충격적인 네. 거잖아요. 네. 크레딧은 조선중앙TV라고 음. 저희 크레딧도 달려가지고 진짜 이게 나왔습니다. 말을 딱 보는 순간 보통 말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요 최근에 정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미 아시는 대로 백두산에 첫눈이 내린 지난 10월 15일에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오르는 이런 그러니까 저 사진이 정말- 그럼 10월 15일 날 그렇죠. 찍힌 사진이라는 네. 거죠. 네, 네. 벌써 이렇게 첫눈이 백두산에 그렇습니다. 첫눈이 내린 날이요. 이런 장면을 10월 23일자 조선중앙통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금강산에도 또 이제 다녀왔어요. 이 뉴스가 나오는 사이에. 그런데 김 위원장이 금강산에서 했던 얘기가 정말 우리 남쪽 당국자나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예. 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남측의 관계 부분과 합의하여 싹 쓸어내도록 하라!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난 10월 24일에는요, 공식 석상에 이제 잘 나타나지 않았던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갑자기 이제 담화를 또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어떻게 이번 연말을 어떻게 넘기는지 보고 싶다. 이러면서 정말 꼭 집어서 연말이라는 시한을 네. 남겼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친분 관계를 또 강조를 했습니다. 두 나라 관계를 보다 좋은 관계로 전진시킬 동력이 마련되기를 바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어저께인가요? 또 네, 김영철. 김영철. 네, 네, 네. 등장했죠. 네, 김영철 등장해서 또 아주 강경한 또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노동당 부위원장인가요? 그렇죠. 직책이 여러 개셔가지고 헷갈려요. 옛날에는 이제 통일전선을 동부장인데 네. 그거는 이제 다른 사람으로 그렇죠. 나왔고, 네, 부위원장 됐죠. 이게 결국에 이제 금년 내에 북미 정상회담을 한 번 더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이제 노골적으로 밝힌 셈인데요. 북한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행보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남문희 기자와 함께 꼼꼼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제 최근에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을 보면 이걸 이제 큰 틀에서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지 이거 좀 가닥을 네. 짚어봐야 될 네. 것 같거든요. 우선 백두산 등정에 대해서부터 네, 좀 네, 네.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백두산 등정이 이제 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떤 결단을 앞두고 네네. 하나의 어떤 매우 중요한 퍼포먼스 형태로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이제 바로 이제 근자의 예를 들면 2013년 11월 30일에 백두산의 삼지연 혁명사적지를 네. 갔다 온 다음에 그때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장성택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처형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작년 2017년 12월 9일 또 갔었어요. 근데 12월 9일은 2013년은 굉장히 그게 비극적인 어떤 사건을 네, 네. 결정을 내리는 거였다면 2017년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예. 다행스러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건데 그때 이제 그 올라간 이후에 그 다음에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거의 동시에 진행하는 그런
물론 그때 이제 북미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세게 얘기를 했지만 네. 남북 관계를 시작하면서 그게 평창올림픽 창결을 이루어지고 그렇죠. 예. 남북미 간의 어떤 관계를 이루고 그래서 하나의 어떤 계기 예. 그때부터 되는데, 되게 이제 그렇죠. 어떤 예. 서로 화해의 맞아요. 무드로 예. 시작이었잖아요. 아니, 정말 갔었잖아요. 예. 극적인 상황이었어요. 그 네.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가 극도의 긴장 관계였는데. 근데 또 백두산에 네. 올랐다니. 그러니까 그때 그 변화의 흐름이 시작된 게 2017년 백두산 등정 12월 9일 날. 그랬다는 거를 일단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을 간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상당히 덜컹하겠는데요. 무슨 일이 또 무슨 벌어지나. 일이 일어났을까? 또 무슨 얘기를 할까? 이게 좀 좋은 방향으로 가고 관심을 있으면 못 그렇죠. 가게 해야 될 네, 것 같아요.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또 가니까 네. 다들 긴장을 쳐다봤죠. 특히 아. 이번에는 예. 바로 이제 얼마 전에 그 스톡홀름에서 북미 실무회담 맞습니다. 예. 예. 결렬이 거의 근데 그 그렇죠. 노딜로 끝나지 네, 않았나요? 네. 조선중앙통신 뭐라 했냐면 이번에 아주 웅대한 작전이 펼쳐질 거다 또 이런 얘기를 해서 또 이제 일각에서는 ICBM 쏘는 거 아니냐. 아. 다들 긴장했어요. 네. 다들 긴장했는데 ICBM은 안 쐈고. 네. 그리고 이제 웅대한 전략을 말했다는데 그게 뭔지는 우리는 모르죠 지금. 모르는데 드러난 것만 가지고 일단은 평가를 해볼 수 네, 있지 않을까. 그럼 일단 이제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그 웅대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첫 번째가 이제 금강산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남측의 관계 부분과 합의하여라는 대목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남북 협의가 재개될 거라는 기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앞부분에 세 가지 음. 백두산, 금강산, 그 다음에 김계관 발언, 네네. 이어지는 김영철 발언. 그렇죠. 이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제가 그래서 이제 2017년 12월 9일 백두산 얘기를 한 건데 그 당시에 북한이 두 개의 날개, 그러니까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라는 두 개의 날개를 갖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다라는 네네. 웅대한 작전을 발표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웅대한 작전은 두 개의 날개 중에 남북 관계라는 날개를 일단은 꺾겠다. 그렇죠. 그게 이제 저는 이 아까 요 대목보다는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렇게 것 같아요. 하고 중요한 건 김계관 네, 발언이라 네. 이런 걸 보면 북미 관계는 살리고 오히려 여기에 집중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왜냐하면 보면 음. 그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 근데 이게 사실은 선대 아버지 때 합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건데 그렇죠. 그런 걸 다 부정하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니겠어요? 우리 쪽은 이제 뭘 주목했냐면 남쪽 관계 부분과 합의하여 예. 드러내라 이렇게 했기 네, 때문에 네, 네. 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표현은 거칠지만 아. 표현은 거칠지만 남쪽과 이제 그 사람들이 늘 약간 네. 그런 식이 있잖아요. 거칠게 강력한 표현하고 표현들. 자기 얘기를 좀 부드럽게 하기가 좀 어려운 이 그렇긴 역시 하지만 북쪽 어쨌든 분들이라 남쪽 가슴 뛰는 네. 북한 스타일에서 통하는 영어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름이 표현을 엄청 돋게 하는데 걷어내고 보면 결국에는 남쪽과 협의를 다시 하고 아, 싶다라는 네네네.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잘 지내고 해석하고 싶다. 싶어하는. 이런 식으로 네. 남측에서는 네. 보고 싶어 하는데 그렇지. 그런 게 우리가 있었죠. 보고 싶은 건 그런 예, 거죠.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 실제로 그 뒤로 진행되는 거 보면 아주 냉랭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그냥 뭐 협의는 무슨 협의냐 그냥 우리 문서로 논의하자. 우리는 협의하면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했는데 문서 교환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그 시설 철거를 날짜 합의된 날짜에 시설을 철거해가라 우리 보고. 그러니까 합의가 뭐냐면 금강산 시설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거가 아니고 네. 철거는 결정이 됐으니까 예. 날짜를 합의하자 이렇게 이제 되니까 우리가 좀 억장이 무너지죠. 벌써 얘기가 그렇죠. 거기까지 그래서 이제 나와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 당국에서는 그래도 그렇게는 안 되지 않냐. 우리가 정리가 있지. 그러니까 실무회담을 하자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네. 북한이 이제 그걸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요 지금 뭐. 이제 저쪽에서는 그럴 때 이제 문얘기는 좀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걸리는 대목이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이 김 위원장의 얘기 중에 약간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암시하는 대목이 바로 그건데 뭐라고 했냐면 국력이 여릴 때 남에게 의존하려 했던 선임자들의 의존 정책이 매우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게 금강산뿐만 아니라 개성공단까지 그 이제 선임자가 누구겠어요?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요. 김정일 위원장을 아버지 얘기하는 거 시대에 그때 자기들이 어려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력이 여릴 때라고 표현했죠. 여릴 때
남에게 의존을, 남쪽에 대남 의존이죠. 대남 의존을 하려고 했던 그런 의존 정책이 잘못됐다. 이 표현이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어떤 방향 전환을 좀 암시하는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가끔 볼 때마다 이분들이 무슨 롤러코스터를 타시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음. 감정의 조울도 아니고 좋을 때 또 한없이 좋은 거 같고 막 예. 판문점에서 이렇게 손잡고 너무 와보시겠습니까? 막 이럴 때까지만 해도 뭐가 다 될 것 같아. 이렇게 나올 때마다 아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북측이 강경한 분위기로 바뀐 데는 어떤 이유에서 그러니까 그럴까요? 이게 약간 조울증 말씀하시는데 음. 사실은 이제 좋을 때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남북 관계고 아. 좋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남북 관계인데 좋을 때 뭔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작년 잘못된 9월 판단이 19일 날 우리가 평양에서 얼마나 분위기 좋았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그렇죠? 다 될 것처럼. 예, 네, 맞아요. 곧 있으면 곧 있으면 통일 될 줄 알았어요, 올것 진짜. 같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쭉 따져 올라가면 거기서 또 시작된 건데 그때 우리가 사정에 따라서 뭐 좀 그런 여지는 뒀지만 네. 금강산 방가하고 개성단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네네. 네, 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했죠. 그러니까 네. 이제 사실은 이제 바로 그 부분에서 또 시작이 된 건데 이제 북쪽에서는 이제 아니, 당신들 약속한 거 아니냐 이런 거를 자꾸 이제 얘기를 네. 해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노이 회담 이후에도 남쪽에 대해서 계속 비난을 하고 그랬어도 근데 우리 쪽은 이제 할 말이 있죠. 지금 아니 북한하고 미국하고 먼저 좀 비핵화 문제에 그렇죠. 어떤 진전을 해줘야 유엔 안보리 제재라든가 이런 거에 저촉되지 않고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북쪽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과거에 이제 대북 사업하는 분들 네. 이제 북한하고 어떤 합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합의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쪽 내부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런 것 때문에 또 그 시점에 대해서는 뭐 안 될 수도 있거나 네. 또 다른 형태의 변경일 수도 있거나 이런 여지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북쪽은 가만히 보면 그런 게 없어요. 합의할 때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하더라도 합의를 실행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저쪽은 왜 약속해놓고 안 지키냐 이런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면에서는 북쪽 사람들이 국제관례나 이런 또는 이런 거에 좀 잘 몰라서 그런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좀 순진해서 그런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여튼 저쪽의 협상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늘 그런 모습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작년 9월에 그런 평양 선언하고 이렇게 쭉 그 약간 흥분된 분위기 네, 쪽에서 이렇게 할 때 저는 약간 걱정을 했어요. 그때 금강산이나 개성이나 물론 여지는 줬지만 뭐 그런 사정이 좋아 형편에 따라 이런 단서를 줬지만 당시 국제사회 분위기나 이런 대북 제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약속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벌써 1년 전에 그런 그러게요. 위기의 조짐을 보신 거네요. 그러니까 좀 너무 나간 거죠. 어. 아니,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여지를 뒀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저쪽은 늘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고지고대로 믿는. 남북 협력 사업이나 이런 걸 오래 했던 그 경험 있는 쪽에서 보자면 네. 걱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었는데 그렇군요. 이제 금년 이후 상황에서 특히 하노이 회담 이후에 네. 예.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어요. 사실 물 음. 밑에서는 지금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저는 이 얘기를 든 게 한 8월 중순 이후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한쪽 날개인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남북관계가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제가 들은 건 음. 남북관계를 후순위로 돌릴 수 있다. 북한에서 아. 우리는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 같이 간다. 음. 그래서 우리 당국에서 설명하는 거는 이런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비핵화 문제, 핵 문제 네. 때문에 가로막혀서 그렇지 비핵화의 조짐이 좀 보이면 남북 관계, 남북 경협 그러니까 네. 구체적으로 지금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금강산을 풀어서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마중물로 우리 해서 그렇죠. 비핵화와 남북 경협, 북미 관계를 선순화시키는 근데 그런 구상을 늘 생각한단 말이에요.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의 병행 전진이 아니라 남북 관계는 뒤로 밀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하면서 그게 아직은 불거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는 상황이었어요. 아니 근데 이제 북한은 북한 입장대로 그 생각하지만 네. 하노이 협상 결렬의 책임도 그렇고 그건 북한 내부와 또 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북한도 이
책임 주체들도 바꾸고 뭐 여러 가지 그때 예. 우리가 네. 남은희 기자 네, 모시고 예. 이야기도 들었잖아요. 예. 근데 어쨌건 이 남한에서도 남측에서도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문재인 네. 대통령도 지속적으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 중재 노력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그 인정이 안 되는 것 자체가 협상 자체를 너무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게 좀 제가 보기에는 네.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하노이 회담 이후에 북한 내부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정책의 네. 소용돌이가 사실은 이 상황을 악화시킨 결정적인 요인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에 앞서서 북쪽에서는 이 사안을 우선 요 두 가지 사안, 그건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고, 요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쪽의 스타일인데 어떤 상황이 이제 벌어졌어. 그러면 이건 언제까지 자기들이 지켜보고 그래도 상대방이 거기에 대한 어떤 변화된 어떤 입장을 보이지 않으면 언제까지 또 이렇게 아. 자기들이 또 어떤 조치를 네. 준비하고 요게 스케줄이 나와요. 네. 되게.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게 이제 개성남 금강산 아까 제가 8월 말에 그런 네, 얘기를 들었다 네,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우선 8월 말까지 한번 지켜보겠다. 네. 8월 말까지 남쪽이 실제 할지 안 할지 지켜보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8.15가 있기 때문에. 아. 8.15에는 전통적으로 우리 남쪽의 대통령이 이제 8.15 담화를 발표할 때 반드시 북한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대북제안을 메시지를 하든지. 남길 줄 뭐 알았군요. 옛날부터 있죠. 예. 그때 예. 어떤 메시지를 네. 전달할지 두고 옛날에 보겠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8.15는 항상 우리가 광복절 메시지라는 항상 그 남북 관계에 대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네. 그때 혹시라도 뭐 금강산 개성공단 관련해서 먼저 전향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 그때까지는 지켜봐요. 되게 그렇게 나와요. 아. 북쪽에서는. 그래서 8.15를 중간에 자기들이 어떤 결정하려고 할 때 이제 8.15가 있으면 8.15까지는 보겠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8월 하순까지는 보겠다 이렇게. 그래서 그 있고. 8월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그렇죠. 가지고 8월이 있죠. 중요하죠. 그래서 네. 8월에 늘 그런 어떤 중요한 어떤 네, 북쪽에서도 네. 변화를 자기들 정책 변화를 할 때 네. 8월에 어떤 이 남쪽에서 어떤 얘기가 네, 나오는지까지는 보자. 네. 자기들 성질대로 하자면 그 전에 결단을 하고 좀 그래도 이게 북한 스타일이네 진짜. 그러니까 이걸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네요. 저쪽은 저쪽식의 그 어떤 사고방식이 있고 일을 결정하는 어떤 스케줄 있고 이런 흐름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잘 감안할 필요는 있어요. 네. 거기에 끌려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근데 저쪽이 앞으로 이렇게 하겠구나. 남북 관계를 읽을 때 정말 8월을 잘 8월이 지켜봐야 굉장히 돼요. 중요하죠. 그런데 저쪽이 생각할 때는 8월에 기다렸던 그 대통령 메시지가 없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입장은 또 그랬잖아요. 아니 지금 하노이 회담이 잘 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다 잘 갈 그렇죠. 건데 거기서 안 됐고 그거는 사실은 이제 협상은 북한이 했으니까 그 얘기예요. 네.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죠. 네. 사실은. 그것도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개성공단 금강산 우리가 작년에 약속한데 우리가 시작하겠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수출 갖고 먹고 사는 국가가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라는 게 살벌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국제사회 맞춰간다는 그 거지. 룰을 또 따라야 네. 되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그럼 8월 하순까지 보기로 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안 나왔어. 한미합동 군사훈련. 예. 아. 그때도 굉장히 훈련. 날선 발언들이 많이 맞아요. 예. 한미합동 나왔었어요. 훈련 때 또 이게 사실은 우리도 할 말은 있는데 이게 이번 한미합동 훈련은 사실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네. 한국군의 어떤 지휘 역량, 유사시 지휘 역량을 테스트한. 그래서 한국 그 사성 장군이 이제 처음으로 한번 대장이 돼갖고 이걸 네. 주도하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전작권 전환은 북한이 늘 얘기한 거예요. 맨날 우리 놀리고. 그래서 이거 아니 그러면 기억일 우리도 정도다. 작전권을 우리가 그럼 가져오고 행사하겠다. 그래서 당당하게 서로 한번 얘기해보죠. 당신들이 얘기한 거 하겠다. 이렇게 그런 취지란 말이에요. 이번 전시작전 전환을 위한 그런 한미합동 훈련에 평양 점령 계획이라는 훈련이 있었대요. 그게 이제 또 발끈한 거죠. 북쪽에서는. 또 그쪽 입장에서는 되게 예민한 예민한 거죠. 그렇죠. 아니 점령 메시지는 계획이라고 안 나오고 하니까. 평양을 작년 점령해 9월에 거죠. 남북 간에 군사 합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한국이 미국과 손잡고 평양점령을 하고 뭐 F-35를 들여오고 막 이런. 근데 우리는 일본하고 지금 그렇죠. 뭐가 충돌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미 관계를 이게 소홀히 할 우리가 수가 안보라는 없는 거죠. 관점이 예. 북한만 있는 게 아닌 상황이 부각이 됐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고려가 있는데 저쪽은 이제 자기들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끈하고 작년 9월에 뭐 남쪽은 자기들 사정만 얘기하는데 자기들은 5.1 경기장에 평양 시민 10만 명을 모아놓고 문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그렇죠. 아, 맞아요. 그거는- 그랬었죠. 네, 그거는 네. 뭐냐면 북한의 최고 존엄인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한 거다 이거야. 평양 시민들한테. 근데 안 지켜졌으니 응? 자기들 최고 존엄의 위신에 지금 상당한 이제 문제가 생겼다. 이게 정말 이제 지금 남문희 기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하노이 협상 결렬 그리고 이제 이 남북 관계가 8월이 그 중요한 시점에 이제 그 이후에 진행됐던 여러 가지가 남북의 입장 차를 좀 더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나게 했던 그렇죠. 그런 시기였던 그렇죠. 것 같네요. 그게 이제 어느 어떤 쪽에서 뭐가 옳다 그르다를 평가할 네. 수 없는 네. 각자 입장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남북 관계가 늘 그래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불안한 거네요.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잘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른 두 집단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북한 스타일 이게 연구를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감이 진짜. 아랫부분까지 다 공감이 닿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어떻게 이게 내가 했던 좋은 말이 그게 나의 발목을 그러니까 덕담처럼 이렇게 이게 예측하기가 쉽게 너무 어려운데요. 알아보지 거죠.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 조심스러운 거고. 그러니까 사실 그렇기 네. 때문에 문장 하나하나 정말 조사 하나하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게 정말 나중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고 관계에 그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그리고 수도 있겠네요. 약속할 때도 우리가 지킬 약속만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할수 8월 없는 전에 할 수 있는 성급한 할 수 있는 일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만 했어야 그래서 되는군요. 이제 11월까지 봤는데도 없어. 그러면 이제 9, 10월 정도 준비를 해서 이제 정리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 금강산과 금강산 개성공단에 정도고 대해서요. 개성공단. 그 개성공단이 이제 문제 지금. 개성공단도 저쪽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거기 기계설비 또는 남쪽의 어떤 시설들을 몰수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내부에. 그렇군요. 근데 그거를 할지 안 할지 몰라요. 왜냐면 저쪽도 이제 말은 계속 세게 하지만 이제 또 하는 거는 실리 원칙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남북 간에 지금 우리가 당국에서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쪽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유심히 보는데 그렇군요. 거기서 우리가 뭐 우리끼리는 그런 얘기를 센 얘기를 했지만 그 남쪽이 얘기를 하니까 좀 마음이 약해지네 이렇게 나올 수도 그렇네요. 뭐 그런 뭐 다 조선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이 있으니까. 대목에서 근데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 북한 스타일을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게 일단 하노이 회담부터 이제 네. 짚어봐야 될 것 그렇죠. 같거든요. 예.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네. 가장 눈에 두드러진 것은 통전부 대신에 외무성이 이렇게 예. 등장했다는 게 가장 큰 변화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의 어떤 저런 과격한 네. 그 대응이 깜짝 놀란 거죠. 음. 그동안 불만은 늘 토로해왔지만 네. 뭐 늘 그랬으니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예.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고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아마 그 제대로 보고를 못 받으시는 게 아닌가 북한 내부의 그런 격앙된 분위기 그러니까 이제 10월 22일 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평화경제 또 얘기하고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고 응? 거기 북한의 미래도 거기에 열려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강산 발언이 나온 게 그 다음 날이에요. 물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에 간 발자는 안 나왔어요. 갔다 온 거죠. 네. 오고 나서 그거를 이제 갖고 있다가 조선중앙통신이 그 그때 다음날 뉴스한 거죠. 발표한 거죠. 예,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두산 갔다 와서 금강산 갔다 왔는데 날짜는 안 나온 거죠. 백두산은 10월 15일 날 갔다 온 게 나왔는데 금강산은 안 나왔는데 그 다음날 딱 그 남한의 어떤 여전한 거지. 자기들의 여러 가지 네. 생각들을 이해를 못 하고 있구나. 너네가 우리 메시지 네. 제대로 못 읽고 있다. 자기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지금 그래서 평화 오히려 타령하게 생겼어. 막 이런 분위기인 오히려 거죠. 더 격앙된 형태의
그러니까 이제 평화경제 이런 얘기 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예. 특히 질서 이 얘기를 이제 던져놓은 건데. 참 힘드네 이거 진짜. 그럼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저렇게 격앙됐을까? 왜 저런 반응이 나올까? 이게 꼭 우리가 잘못해서인 것일까라고 생각. 근데 뭐 우리가 잘못한 건 별로 없죠, 사실은. 우리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한국식으로 했어요. 하면은 맞아요. 사정이 허락하는 한에서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음에 그렇죠. 사정이 안 됐으니까 못한 거지만 못한 거잖아요. 그 약속 시점이 되면 앞 얘기는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다는 것만 이제 네. 부과하는 게 이제 약간 북한식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격앙되지 않았나? 그렇죠. 왜 그런가? 거기는 북한 내부 상황이 있다. 아, 그러니까 그게 여기 지금 말씀하신 바로 통전부에서 좀 외무성으로 우리가 그 주도권이 넘어온 거는 대충 다 알잖아요. 네. 지금 통전부 안 나오잖아요. 김영철 과거 통전부 위원장이 이제 노동당 부위원장으로 갔지만 여기 뛰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어젠가 나와서 미국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 했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미국 사람들하고 그동안 대화를 한 게 당신이니까 당신이 나와서 한마디 해. 이런 정도 의미고 지금 김영철 씨는 아마 그 해외 동포 원부 쪽으로 좀 배치됐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해외 동포 관련 사업에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도 이렇게 좀 벗어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어쨌건 김영철 부장의 메시지도 연말까지 그걸 미국도 그렇죠. 특별한 답이 네, 없으면 같은 얘기를 우리는 이제 새로운 길을 가겠다 네. 이거 아니에요. 네. 구 파트너인 김영철 씨가 나와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북한 내에서 남북 관계가 이렇게 어떤 면에서 조금 두들겨 맞고 이런 그 부분에는 이제 그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통전부에서 외무성으로 그러니까 김영철은 잠깐 나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전부가 복귀한 건 아니고 그렇군요. 잠깐 빌려온 거고 그러면 이제 통전부에서 외무성으로 간 게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왜 이렇게 후폭풍이 큰 건가? 그게 에 대해서 어떤 모르고 있는 의미일까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네. 그래서 이 통전부가 등장했던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17년 12월 9일 날 백두산 그 중대 결심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게 사실 통전부 노선을 반영한 거라고 저는 봐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동시진행. 그러니까 네. 그때는 그게, 김여정 부부장과 김영철 이제 같이 왔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게 이제 국제올림픽. 그러고 나서 네, 2018년 신년사하고 2월 달에 온 거죠. 그렇죠. 2월 10일 날. 근데 통전부가 그 사실은 이제 이쪽에 뛰어들게 된 계기는 사실은 백두산 가기 전에 2017년 6월부터 북한의 통전부와 미 CIA가 접촉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전에 미 CIA의 한반도 담당 기구가 만들어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접촉이 있고 그래서 통전부가 사실은 원래 대남 담당인데 미국 관련 문제까지도 뛰어들게 된 계기가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김영철의 어떤 그 위상이 영향력적으로 외무성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통전부가 다 차지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또 왜 그렇게 됐는지 또 들어가면 또 다른 얘기들이 또 나와요. 왜 너무 많이 이제, 들어가지 마시고. 너무 들어가면 복잡해지니까 너무 머리 아프게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어쨌건 이제 그 통전부는 대남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가 극도의 긴장감이 감도는 그 시기에 오히려 미국과의 접촉을 이루면서 국제 관계까지 통전부가 그렇죠. 영향력을 미치고 외무성의 역할까지 다 외무성 이제 역할까지 다 뺏겼으니까 뺏기니까 외무성은 이제 입이 이렇게 찌그러진 잘 나왔죠. 거죠, 진짜. 그래서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는 거고. 그래서 통전부는 이제 그 기세를 몰아서 네. 하노이까지 간 거군요. 2018년 그 이제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네. 남북미 정보기관 간에 이제 3자 협의가 체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싱가포르 회담도 하고 쭉 그러니까요. 진행이 됐잖아요. 예. 잘 갔어요. 진행이 됐어요. 네, 엄청 잘 맞아요. 갔어요. 네, 쭉 진행이 됐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통전부가 이제 외무성이나 이런 쪽에서는 자기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다 뺏어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 통전부가 너무 욕심을 내는 부분들이 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통전부가 했던 사업에 대한
북한 노동당 내의 네. 간부들의 어떤 분노 아.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네. 증폭이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할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할 때. 잘 나갈 때 잘 조심해야 나갈 때 되는 조심해야 건데 되는 맞아요. 거예요. 잘 나갈 때 욕심내면 깃털이 너무 벌어지고 너무 나간 거죠. 자만했나요? 자만.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대단히 결렬되면서 이게 문제가 확 그렇죠. 터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통전부가 욕심내는 게 이 사람들이 이제 남북 관계, 북미 관계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하라고 지시했고. 네.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지금 북중 관계까지 손을 대려고 한다. 왜냐하면 통전부가 조선족들 네. 관련해서도 이제 일종의 그걸 하는 게 있거든요. 왜 그걸 계기로 이렇게 하려고 한다 할지. 또 저축론을 통해서 북일 관계까지 이런 식으로. 또 남북 간의 병협 사업도 챙기려고. 통전부는 감독기관이지 사업기구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업은 이제 민경련, 민하협 이런 데서 하는 조평통 이런 데서 하는 건데 자기들이 감독이 선수로 뛰려고 하는 집에 나오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당내에서 저건 뭐야 하면서 이제 다 지켜보고 있는 부글부글 그쵸. 근데 그래서 하노이 회담이 잘 됐으면 그것도 묻혀 다 묻혀가는 거죠. 그렇죠. 잘했으니까. 근데 깨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들끓고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금년 3월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은 굉장히 기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안 그렇습니까? 60시간 그 기차를 타고 지금 네. 쭉 가면서 이게 퍼포먼스를 이게 했는데. 잘 거라고 그렇죠. 정세기를 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옛날에 7박 8일인가 뭐 이렇게 쭉 중국 남북까지 이렇게 그쵸. 기차 타고 근데 진짜 멋졌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 기차가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전부 전 세계가 쫓아다니고 그러니까요. 정말 예? 그 주목을 받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안 된 거예요. 그게 안 될 때는 60시간을 가는 시간이 얼마나 씁쓸하고 괴롭고 아, 있잖아요. 돌아가는 게 더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3월에 이제 북한 내에서 김정은 위원장 주최하는 당 비서 또는 뭐 이렇게 쭉 책임작도 당의 책임작도 회의가 있어요. 그걸 보통 이제 총화라고 네. 하는데 거기서 이제 자아 비판 뭐 이런 거 하고 그러는데 그때 김영철 조정비위원장이 죽을 죄를 잡습니다 이런 유명한 발언을 했다는 얘기들이 막 흘러나와요. 근데 그때 분위기가 이제 당의 그 국제부장 또는 당 경제부장 이런 사람들이 뭐 거의 그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조직지도부 검열이 들어가고 4월, 5월. 그러면서 이제 통전부에서 외무성으로 이제 뭐 당연히 그 주도권 다 넘어가는데 그렇죠. 통전부 기구들 예를 들어 외곽 기구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민하협이니 민경협이니 예. 대남 사업했던 분들도 전부 후방 배치 아. 남쪽과 접촉하지 마라. 그래서 그 뒤로 우리 쪽에서는 갑자기 파트너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또 이제 남북 관계에서 늘 나타나는 문제인데 북한 내에 자기들 사정이 바뀌면 오늘 갑자기 파트너가 사라지는 그러게요. 네. 그 연락이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남북 관계가 후순위로 물리고 그러면서 외무성이 이제 올라가면서 그렇죠. 북미 관계가 오히려 더 중심에서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게 되면서 그때 분위기를 누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장성택이 2013년에 처형이 되고 나서 북한 내에서는 북중 관계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죠. 장성택이 그 책임자였으니까. 그렇죠. 네. 장성택이 사실은 북중 관계를 주도했고 네. 북중 경협을. 네. 근데 지금 비슷한 상황이다. 지금 북한 내에서 남북 관계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럼 이제 없대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미 북한 내부 분위기는 살벌해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면 어떤 진짜 면에서는 심각한 상황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할 수 있어, 사실은. 억울하죠. 남북 관계 자체의 네. 문제도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자기들 내부에서의 어떤 그런 권력 투쟁 그렇죠. 속에서 네. 남북 관계가 그냥 확 휩쓸려 가는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죠, 지금. 그 속된 말로 나와버리. 그렇지. 굉장히 속됐는데. 그 영역 이런 사람 아니잖아. 영역 다툼에서 그동안 남쪽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네. 전부 지금 얻어맞고 이렇게 하면서 이쪽 사업 자체도 다. 근데 저쪽에 볼 때는 이거를 하루아침에 없애는 거는 좀
거시기하지 않나 네. 해서 좀 지켜봤는데 역시 아니더라 하니까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좀 심각하다고 보는 거예요. 심각하다고. 근데 지금 이제 남문희 기자님이 쭉 설명을 해주니까 이게 이런 맥락이 네, 있었고 맞아요, 이런 맞아요. 흐름이 네, 있었고 네. 이게 우리는 그 정말 북한 내부 우리가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한 북한 스타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또 내부의 어떤 권력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끌려다닌다라는 네, 것 네, 자체가 네, 사실 좀 억울한 측면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네. 저 있지만 입장에선 굉장히 황당한데요. 예. 제가 듣다 보니까. 네. 근데 어쨌건 이제 그 조건 자체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 네. 상황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 이제 북한의 이런 아주 큰 변화들 이런 걸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냐 이게 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난 문제보다도. 북한에서 이제 통정부에서 그럼 외무성으로 넘어갔는데 그럼 북한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가? 네. 이걸 우선 짚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우선은 이제 보면은 그러면 그 북한에서 이제 하노이 회담 이후에 네. 새로운 길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완전히 그동안 했던 걸 다 없애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이 무슨 길일까요? 난 그게 아니다, 제일 이거예요. 궁금해요. 왜냐하면 어. 북쪽에서 얘기하는 이거는 그러면 새로운 길이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거냐? 예를 들어 이제 그게 병진 전략이라고 그러니까요. 경제 병진 전략. 과거에 그 예. 막 미사일 쓰고 했던 걸 네. 뜻하는 거잖아요. 그 성군 정치. 네. 네. 근데 다행스럽게 새로운 길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그러니까 난 그게 무서워요 좀. 네. 병진 전략 이런 건 새로운 길이 아닌 거야. 무슨 얘기 하겠죠? 그렇죠. 과거로 가는 건 아니라는 그건 거죠. 새로운 길이 아니라 밝은 길인 정말 거야. 가슴에 네. 쓸어내는 그러니까 글로 못 가, 사실은. 새로운 길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새로운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길은 저쪽에서는 이제 뭐냐면은 그 경제 집중 노선이 새로운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은 붕괴됐지만 우리가 못했지만 경제 집중 노선이라는 그 노선을 벗어던 건 아니다. 그걸 벗어 과거로 가지 않는다. 경제 집중 노선으로 가는데 그러면 이제 그동안은 이제 이 경제 집중 노선의 축이 투여했단 말이에요.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북미 관계 시간이 걸리고.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자기들이 곤란한 거를 남북 관계, 남북 경협을 통해서 좀 해결하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안 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들어올 게 안 들어오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새로운 데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선은 자력으로. 그래서 자력빙생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4월 달에 최고인민회의 그때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이후에 자력빙생이 굉장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들어와야 될 때가 안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번에 백두산 갔다 와서도 자력빙상 얘기예요. 그렇군요. 근데 또 하나는 자력빙상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자기 전통적인 우방인 중국 러시아 관계를 강화하고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이제 먹고 했잖아요. 들어올 게 별로 없으니까 다행히 중국에서 이제 6월 달에 그 시진핑 주석 갔다 왔고 그래서 관광객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이제 보충을 하고 문제는 이제 북한이 늘 생각하는 건 경제 재건, 경제 개발 이런 건데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선 남북미 관계, 남북 경협, 북미 관계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던 이 두 축전에서 한 축이 이제 남북 관계라는 한 축을 자기들 의식 속에서 현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의식 속에서 일단은 한번 정리해 보자 이렇게 했으면 다른 게 있어야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누구냐? 그게 이제 일본. 이게 여기 일본어로 튀네요. 일본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일본하고 관계는 그 사실은 이제 일본의 아베 총리의 고집 때문에 안 된 부분이 많아요. 납치 문제 먼저 해결하라. 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굉장히 일본에서 관심이 진짜 많죠. 그렇죠. 일본 기자들도 항상 이거를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북한도 일본에 대해서는 하고 싶어 했는데 그래서 2014년에 그 또 스톡홀름 회담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하다가 안 되고 뭐 이렇게 계속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안 되는 게 이제 납치 문제 중에서 이제 그때 그 사망한 그 일본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그 여성. 근데 일본에서는 살아있다고 하고 북한에서는 죽었다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늘 그래왔어요. 그 요코타 메구미 씨라고 북한에서 죽었다고 일본에는 살아있다고 하고 그
부모는 일본에 살아계신데 음. 근데 이제 아베 총리가 금년 5월 말에 그런 전제 조건 없이 만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6월 초에 몽골에서 이제 무슨 국제회의가 있었는데 비공식으로 서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또 만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이제 약간 1.5 트랙 회의로 얘기를 하는데 그 당국자들은 아니고 네. 이렇게 서로 또 얘기를 할 수 실무회담 있는 같은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네. 약간 반민반관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그 팀들이 만났어요. 그다음 그게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는데 네. 바로 그 직후에 사실은 남북 관계가 후순위로 밀렸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어떤 순위가 되는 거냐? 네. 북미 관계, 북일 관계, 남북 관계 이렇게 가겠다. 우리가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러면 앞에 지금 맨 처음에 말씀하신 세 개의 사건 중에서 네. 김계관이 갑자기 등장하고 이런 건 뭐냐? 그러면 이제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 관계가 그렇게 어려움에 봉착했으니 북한은 뭐 미국하고 관심 없어. 중국, 러시아하고 이렇게 그게 새로운 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무성이 주도권을 줬다 그랬을 때 북한의 외무성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제가 이 90년대 이후 쭉 북한 외무성의 그런 걸 보면은 네. 북한의 외무성의 제일 원칙은 뭐냐? 북미 관계 우선주의예요. 참 특이해요. 저 사람들은 북한이 봉착한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 중심고리, 보통 이제 주최사장이나 이런 데서 네. 변증법 하는 사람들이 중심고리란 말을 하죠. 그래서 김현희 기자는 대학에서 그 사회과학 했죠. 저 처음 들어보는 글씨 초문이에요? 그 많은 걸 누르시려고 하지 마시고 알려주세요. 네. 하여튼 그 중심고리를 북미 관계를 보고 있다. 되게 웃기네요. 그러니까 네. 북한 내 친미주의자들인 건가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래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왜 통전부가 북미 관계를 담당하겠다 나왔을까 할 때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아니 외무성에 맡겨놨더니 이게 못 믿겠어 해서 이제 나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구관이 명관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외무성이 들어가니까 외무성은 뭐냐? 또 다시 이제 북미 관계를 최우선 과제로 네, 생각하겠다. 네. 그런데 최근에 나타난 양상은 여기에 이제 이 가필이 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렇게 좀 포장이 더 돼 있는데 네. 이 북미 관계를 해결하는 위인으로서 김정은 위원장을 띄우겠다. 이게 이제 중요한 프로젝트예요. 제가 지난번에 썼던 기사가 바로 이제 김정은 위인 만들기 했던 게 바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것도 설명하자면 굉장히 복잡한 어떤 과정이 있어요. 찾아보면 되니까요. 핵 문제와 북미 관계를 어떻게 그렇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왔는가.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제 북미 관계를 결산하는 때가 됐다. 북핵 문제를 매개로. 네. 근데 거기다가 이제 내년이 미국의 대선하네요. 그렇죠. 대선에 앞서 올해 정도에 지금 북미 정상회담 한 번 정도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아까 일본을 끼운다고 했으니까 내년 네. 상반기 중에 북일 정상회담 한 번 정도 한 다음에 내년 9월에 유엔 그 총회 때, 유엔 총회 때 김정은 위원장이 뉴욕으로 가서 연설을 하는 거죠. 엄청난 큰 그림이네요. 기자의 예언인가요? 기다려봐야겠는데요. 진짜 그냥 주목해봐야 10월에 되겠네요. 워싱턴에 가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2020년 10월. 네, 그래서 적어놔요. 북미 공동선언하고 적을 것도 다 있는데 기록이 남아있잖아. 기사를 나왔어요 이미. 그래서 그게 이제 생각이에요. 그걸 통해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 가고 싶어해요. 제가 그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가고 싶어 한다는 기사를 2013년 6월에 쓴 기억이 있어요. 이게 다들 저보고 미쳤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굉장히 확실한 소스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제안을 한 게 있어요. 2013년 6월에 긴급 제안하면서 고위급 회담을 제안해. 그 엄중한 시점에. 그래서 다들 웃었죠. 저는 뭔가.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북한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 식으로 꿰맞추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쪽 사람은 그쪽 나름대로의
진지한 고민 속에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 이제 지금도 저런 발상을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김계관 답답이 없으니까 지금 김영철까지 다시 나와서 왜 연말까지 만나자고 대하는데 왜 아무 소리 없느냐 그렇게 이렇게 세게 하고 이야기를 있는 하는 거예요. 거군요.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미국은 지금 어때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탄핵을 받는 애 어쩌면 좀 정신이 없죠. 사실은. 그래서 좀 아니 나는 그 어제 뉴스에서 막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시간 10시 중대 발표를 한다라고 또 무슨 남북 관계에 큰 뭔가 획기적인 발표를 하는 줄 알았더니 또 크고 아름다운 서신. 그래요, 맞아요. IS 소개를 잡았다. 그게 남북 관계가 절대로 북미 관계 남북 관계가 절대로 아닐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난 벌써 알았어요. 아, 진짜요? 이거구나. 이거 이게 IS 우리는 이제 이분이구나. 정말 이렇게 뭔가 어떤 남북 관계의 진전을 가장 바라는 사람들이잖아요, 모두가. 그렇죠. 그래야지 한반도 전체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 혹시나 해서 네, 또 그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좀 안타까운데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쭉 훑어봤는데 일단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 내부의 어떤 권력 이동, 통전부에서 이제 외무성으로 하면서 북미 관계가 최우선으로 됐고 또 그 북한과 일본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남북 관계라는 이런 게 이제 좀 안타깝지만 북한의 이제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 자기들이 이제 지금 우선순위가 하는 얘기니까 바뀐 거죠. 이제 네. 우리는 하는 얘기니까 그 그냥 얘기를 그대로 선배한테 들어야지. 누가 있는 해주는 그대로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좀 해석을 가하자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북미 관계가 이제 뚫리면 그다음에 북한은 일본하고 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경제 개발에는 자금이 필요해요, 사실은. 일본으로부터 돈을 네. 받아야 돼. 우리가 60년대에 한일 한일 청구권 지금 협상. 문제가 되고 있는 한일 뭐 청구권 협상 뭐 이런 네. 거 지금 다 지금 그때 우리가 힘이 없을 때 해갖고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어쨌건 그 돈이 들어와서 우리 경제 개발을 하는데 도움이 된 건 사실인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북한이 일본에게 저렇게 관심을 보내는 게 이제 경제 자금인데 그렇죠. 북한이 그렇게 그 구차하게 돈을 받으려고 하진 않잖아요. 이렇게 그게 뭐 이제 한일 중요한 청구권 이런 걸 그게 중요한 받으려고 거예요. 하진 지금 않잖아요. 이제 제가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예요. 지금 제 생각에는 이러길 원했거든요.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가 선순환 구조로 가면서 우리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베트남식으로 문을 여는 게 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베트남이 그런 미국하고 협상할 때 한국의 도움이 굉장히 직간접적인 도움이 굉장히 컸어요. 그거는 이제 언제 따로 뭐 더 그런 얘기를 들을 네. 수 있는 게 있을지 뭐 김우중 회장이라든가 이게 이런 분이 자꾸 없었다면은 출연을 그러니까 이게 국내에서는 잘 안 알려진 거고 네네.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그 내용을 쓰는 이유가 북한 사람들 보고 좀 보라. 한국이라는 게 우리가 동족이기 때문에 어쩌고 이게 남쪽의 동족으로서 이런 경제력을 가진 하나의 그 국가가 있다는 건 당신들이 불안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축복이기도 하다. 중국이 그렇죠. 개혁 가방할 때 어떻게 됐어요? 화교 자본이 다 들어가서 한 거예요. 그렇죠. 중국에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는데 특히 북한은 이제 베트남식의 어떤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네, 네.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한국 역할이 있으면 협상 과정이 굉장히 수월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선순환 역할을 하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렛대 그렇죠. 역할을 하겠다라고 근데 한 거 지금 아니에요. 저쪽에서는 지금 그 일본하고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건데 북한 생각은 이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금강산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국력이 열일 때 했던 남에게 의존하려고 했던 그 전략이 잘못됐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본하고 협상도 마찬가지예요. 국력이 열일 때 일본하고 하려고 했던 협상식으로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확인하고 있어요. 네. 그 얘기가 뭐냐면 북일 협상 과정을 쭉 보면 최초에 북한이 요구했던 거는 배상금이었어요. 배상금. 자기들은 일본하고 전쟁을 벌인 국가다. 항일 빨치산 투쟁에서 전쟁 당사국으로서 전쟁 배상을 해라. 그리고 이제 전후에 이 북일 관계가 이렇게 안 된, 방치된 부분에서 전후 처리가 안 된 부분에서 보상을 해라. 배상과 보상을 요구하다가
이게 이제 뭐 한쪽 요구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본이 아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우리는 한국하고 보상도 아니고 그냥 경제협력으로 끝냈어. 네,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북한은 또 급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상으로 정리가 됐다가 나중에 2002년 이제 9.17 평양 선언 때는 경제협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한일협정 때 이제 우리 했던 방식으로 네. 했어요. 근데 지금 북한은 그렇게 안 하겠다. 아. 자기들은 앞에 배상 보상 요구하던 거에서 보상은 떼내고 떼내더라도 배상을 요구하겠다. 지금 그게 이제 몇 년 전부터 북한 내에서 정립된 입장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받아낼 게 더 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은 명분이 분명한 거잖아요. 전쟁으로 인한 나름대로 피해가 자기들 명분이 있죠. 네. 일본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우리는 그렇죠. 그거는 뭐 그 일본 생각이고. 근데 지금 여기에 우리 문제가 껴있잖아요. 한일 간에.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일본하고의 협상이나 이런 데서 양보를 하면 안 된다. 네. 지금 우린 대법원 결정이 나온 거 아니에요. 개인 청구권 관련해서. 그런 걸 물타기 해서 이렇게 넘어가면 나중에 북한이 일본하고 협상할 때 우리가 약간 민폐를 끼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건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건가라는 시각과 관련된 건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네. 우리는 자꾸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돌파구가 필요할 때 남북 경협을 생각해. 네. 북한을 마치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쓸 수 있는 우리의 어떤 뭐 네. 자산이나 되는 네, 거야. 네. 해준 것도 별로 없으면서. 그럼 저 사람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김정은 체제는 김정일 체제하고 다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쉽게 보면 안 돼요. 김정은 체제는 두국강병의 뜻이 있어요. 김정일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그 연배도 그렇고 해서 약간 민족 문제에 대한 애틋한 그런 생각이 있었어. 위에 김일성 주석은 좀 더했고. 네. 그래도 우리가 싸웠지만 같은 민족으로서 금강산 관광 이런 게 우리 남쪽 동포들도 와서 봐야지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 세대는 이 세대로 갈수록 그런 생각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고 그 사람들은 우선 자기들이 뼈를 묻어야 할 이 시스템, 체제가 단순히 살아남는 게 아니라 강대한 국가가 되고 싶다. 이게 예전에 강성대국에서 지금 강성국가 이런 식으로 바뀌긴 했지만 그게 북강병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핵 문제도 그렇게 접근했던 그렇죠. 거고 그 다음에 그걸 고리로 해서 미국하고 담판을 해서 그렇군요. 경제적인 그런 거를 좀 받아서 자기들도 떳떳하게 경제 개발하고 일본도 좋다 이거야. 우리가 욕은 하지만 일본의 그 협력 자금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사실은 남쪽하고 하고 싶어 하는 게 난 속셈이라고 원래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꾸 우리 남쪽에 우리 진보적인 분들로 감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통일은 지상주의고 남북 경협은 반드시 우리는 당연히 해야죠. 네. 하고 싶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남북 경협을 우리가 생각하는 남북 경협과 북한이 받아들이는 남북 경협이 같은 건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을 적대시하자 우리 보수 세력 생각하는 그런 저거는 정말 인권이 어쩌고 이렇게 네. 그런 게 아니라 저쪽도 저쪽 나름대로 가는 길을 우리가 지켜보자. 네. 문제는 우리는 배제는 하지 않되 거기에 너무 어떤 감성적으로 의존을 하려고 네. 하거나 이거는 우리가 늘 쓸 수 있는 카드야. 이런 착각이다. 그런 착각을 하니까 자꾸 지킬 수도 없는 약속을 맞아요. 하고 다시 그것 때문에 수렁에 빠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내부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 저쪽하고 관계만 해결하면 잘 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걸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를 북한이 이번에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지적이신 것 그렇죠. 같아요. 이게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요. 우리 안에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북한 내부에서도 그렇고 동등한 파트너십. 이게 뭔가 협상을 하려면 그렇죠. 동등한 위치에서 누가 누구를 위하고 뭐 누구가 누구를 뭐 제압
힘으로 억압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을 때 협상도 가능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해야 되고 다르다라는 것도 인정이 돼야 되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변화하는 남북 관계가 정말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남북 관계 그 어떤 고유한 그 자체에도 있지만 각각의 내부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권력의 몸살들이 있는 거고요. 이 힘의 관계가 또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들은 또 변수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우리 시사인 남문희 기자 이야기를 들으면요. 우리가 몰랐던 것 또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그 깊이 관찰하고 알아야 될 것들을 속속들이 쉽게 예. 이야기를 해주셔서 좀 후련해지는 것 같아요. 쉽게 전달했더니 그럼요. 진짜 예. 아니 근데 굉장히 쏙쏙 들어오는데 네. 야단 맞는 기분이 그걸 모른단 말이야. 선배는 이렇게 다 알고 네. 계신데 그러니까 네. 우리는 다 모르니까. 그래서 어쨌건 이렇게 가끔은 뭔가 이렇게 따끔한 질책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냉정하게 이런 문제를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게 참 중요한 문제고요. 이 변화를 시시각각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각각의 스타일, 각각의 어떤 그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 시간 동안 익숙해진 자기의 어떤 고유한 습성들도 있는 거고 그 문화가 있는 거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요. 그걸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것, 다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긴장하지 않고 그리고 그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평화로운 길, 새로운 길을 잘 모색해 갔으면 좋겠네요. 시사 인사 오늘 좀 더 깊이 있게 남북 문제 또 이걸 둘러서 국제관계 깊이 있게 따져봤습니다. 남문희 기자님 종종 오세요. 그래야지 야단 안 치시고 이렇게 쉽게 또 할 수 있어요. 예. 그냥 들으면 들을수록 2부, 3부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느낌이 듭니다. 종종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문희 선배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사인 이거 합성 아니고요. 이게 참 대단하지 근데 이 않습니까? 백마디에 이렇게 네. 많은 얘기가 숨어 있을 줄 그러니까 몰랐어요. 이거 네. 나중에 저 사진 한 장으로 시작했는데. 백마와 그 앞으로 이분 금강산 간다는 때 우리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 오늘 나 처음 알았어. 그래요, 맞아요. 금강산 아니 백두산. 백두산에 갈 때마다 이분이 어떤 중대한 백마를- 결정을 내린다는 거. 백마를 타든 뭐하든 백두산 갈 때마다 우리는 좀 생각해야 그렇지.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깜짝 놀랍니다. 하여간 재미있게 또 쉽게 그러나 조금 더 진지하게 모색해봤던 그리고 생각해봤던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사의 정기구독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